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리면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니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의 사람 30번째 넘어옵니다. 30조 지났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진행하는 중에 문화적인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문화적인 어떤 한 문화다. 문화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힌, 우리라 하면 모든 인류를 말하죠. 모든 인류에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히고 있는 문화를 하나를 이야기한다면은 헬라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자체도 우리가 일단 검증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인 문화라 하는 어떤 단위에 있는 그 자체가 현재적으로 문화라는 거로 불러줄 수 있는 인구수,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그걸 전체 인류 전체를 보고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분포,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구수를 봐서 10억 단위로 우리가 일단은 대충 이래 잡아보니까 중국 문화가 이래 잡히고 인도 문화가 인식을 하는 건 누구든지 그거는 인류 전체가 그거 타당하다, 그럴 수 있겠다, 영향이라 이런 걸 보는 거죠. 인류 문화, 인류의 어떤 문화 구분을 할 때 인도, 중국, 그 다음엔 또 이슬람 문화, 일종의 특별히 또 구분되어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헬라 문화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헬라 문화는 서양을 전체 일컫는 거예요. 서양의 인구, 지금 아프리카 쪽이 지금 전체가 빠져 있는데, 거기는 문화라 할 만한 내용이 인류 사회의 현재에 나타낼 만한 어떤 문화적인 내용 자체가 영향이 없어요. 그 자체에서 이걸 보급해서 인식을 시키고 아프리카 문화가 있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은 넓은데 아프리카는 빠져 있고, 그러면은 헬라 문화라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문화 형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중국 문화 별도로 되고 인도 별도로 되면서 이슬람 문화 되고 그 다음에 서양 문화, 요 문화 네 가지 문화를 이야기했는데 이 외에 다른 이런 문화 형태로 네 가지로 분류한 거에 들어갈 만한 문화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우리 인류 전체 73억의 인류가 여기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느냐? 그럴 때는요, 단연코 현재는 네 문화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문화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 문화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왜 헬라 문화를 하느냐? 중국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특징 하나하나를 가지고 각자 각양각색으로 하면요, 그것도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특징을, 어떤 문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할 때 지금 현재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그 문화의 형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 특징을 객관적으로 내놨고, 아, 그거는 그 지역이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화야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객관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느냐 하면은 온 인류에게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영향 미치는 문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면은 지역을 나눠서 한국 문화다, 한국에서도 김치 문화다, 일본의 뭐 사무라이 문화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통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구분을 두면서 거기에서 그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문화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만에 제한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이야기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화의 공통점을 잇는 내용이 뭐냐? 가장 공통적인 남자와 여자죠. 사람이지, 사람. 사람이 우선 살기 때문에 문화란 형성이 되는데,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나오는 것이 1대1이 되어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어지는 이 형태가 어디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항상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뭐 그 사람이 어린애를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부부를 이야기하든지 노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놔두고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이 개념은 모든 문화의 공통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가 형성되어진다고 할 때 가장 기본되는 남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또 그 남녀가 있는 살아가는 환경,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지역에 어떤 것이 특이하다, 어떤 사막지대다, 물이 많다, 해상, 아니면 문명이 발달된 이런 것 체크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환경 자체를 가지고 그 환경 속에 있는 남녀, 이 요소가 모든 문화의 공통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통되는 것 중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문화를 해도 거기에 공통된 요소로서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 그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죽는 환경, 여기서 모든 문화의 공통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공통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요소는 시대를 불문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어떤 내용 속에서 이거는 항상 존재했던 그 공통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요소 정도면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요소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각 문화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요 요소를 이제는 하나의 추가로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치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문화적인 내용을 갖고 온 인류간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바로 설교 시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 내용을 현재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지역적인 어떤 분명한 구분이 있으면서 또 전 인류가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속에 어떤 문화가 지금 지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화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구분해낼 수 있는 현재 있는 그 문화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은 중국, 인도면 인도, 이슬람,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도대체 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도적인 이 문화에 대한 정체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은 이 문화를 계속 가져갈 거냐? 여기서 좋은 것을 취한 것은 어떤 것 취하고 여기서 나쁜 것은 어떤 기다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을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요. 현재 가는 인류 문화, 현재 있는 인류 방향 자체가 어떤 정해진 어떤 인류가 가고 있는데 가는 것은 분명한데 갈 것은 분명한데 기준이 뭐며 어디로 갈 거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아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어떤 그 문화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또 그러고 시대를 불문하고 공통된 어떤 문화에 있는 이 요소들을 다루가면서 비교해봄으로 해서 내가 속해 있는 문화에 있는 정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그 인식, 또 현재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문화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체성, 이걸 비교해 본다는 건요, 인류사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와 같은 목사가 이런 형태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분명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있을 거라, 그런 실마리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적에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개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뭐냐? 바로 그것은 인간 모두가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 속에서 개인이 내가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는데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다 발전된 자기의 모습, 지금까지의 가지고 있던 환경에서 좀 더 발전된 환경 속으로서 자기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 하는 데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건 뭐 지금 이런 설교 시간 가지는 어떤 목표이기도 하죠.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칠판에 그대로 놔뒀으니까.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요소, 헬라 문화 맞나? 보이나? 헬라 문화. 그 다음에 헬라 문화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목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참 이걸 구분하기가 좀 힘들 거래요. 특히 헬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지금 요 옆에 있는 중국 문화에 대한 요 요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중국 문화 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 들어있으면은 헬라 문화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문화권 속에 있다 보니까 헬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지만은 텔레비전 자료를 통해서 이런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텔레비전 통해서 영상물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고, 인도 문화는 특별히 인도 가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 자료들이, 인도에 대한 자료는 또 역사적인 자료들, 우리나라 또 왔던 타골, 그런 시인도 있고, 그래서 인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어떤 그 환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현재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헬라 문화라 하면요,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인도 문화, 중국 문화, 이슬람 문화 자체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지배층에 있기 때문에 지배되었고, 오히려 헬라 문화를 전부 다 헬라 문화 속에서 다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아마 지금은 소천에서 타게 됐을 거예요. 역사의 연구가 있죠. 역사의 연구. 그 시대의 역사의 연구를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래죠. 내 청년 때에 역사의 연구책이 1권 나오고 2권 나오고 했는데, 그거 읽어보려고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책 하나 만들려고 센세이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은, 뚜껑 열어보면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보는 그런 어떤 세계사였다. 역사를, 세계 역사를 헬라 문화적으로 보려고 거기다가 또 기책을 시켰어. 그래서 헬라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 역사의 연구더라고. 근본 나중에 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사람들은 와, 역사의 연구가 대단하구나, 역사의 연구가 이렇게 참 이런 책이 이 당대에 나왔다는 게 정말 석학이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를 기록한 아놀드 토인비는 그 책 때문에 석학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석학이라. 근데 지금 여기 비교해 보면은, 요걸 보면은 그건 별거인 거예요. 별거. 너무나 단편으로 헬라 문화 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게 객관성이래. 객관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는 내가 워낙 자료가 약해서 일단 이렇게 지난 시간에 표현했고, 그러면은 성경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4가지 어떤 문화권이 이야기는 했지만은, 성경 문화 자체를 기준으로 해보는, 내가 목사로서 볼 때에 이런 성경 문화에서 보는 독창적인 어떤 자리가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객관화시키는데 하나의 기준적인 자리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본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영향을 지금 우리한테 미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되는데, 여기 1대1이잖아요. 1대1. 요걸 좀 다르게 하면요, 조금 요 밑에다가 좀 다시 쓰겠어요. 남녀도 이것도 1대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남녀. 그 다음에 신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경, 뭐 자연 만물이겠죠.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대1.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거든. 즉 민이 이 사람이,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신도 하나의 일이지. 투표권에 주면 하나의 분야 요소지. 그러면 남자도 하나의 요소가 되고 여자도 하나의 요소예요. 그 자연도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 동이란 거예요. 동일이 선상에 낳고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란 말은 할 때는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어떤 민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것은 맞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상황 전체를 국가체제, 안 그러면 전체 구성, 어떤 전체를 말하면서 민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특히 민주주의는,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만이 살 길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는 헬라 문화에서 외치는 하나의 표현이다. 표현 형태다. 이걸 알아야 돼.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굉장히 이 함축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거 설명 많이 응용을 해야 돼요. 다 못해요. 이거 설교 지금 요 시간에. 그럼 이런 식으로 헬라 문화의 요소에 1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요소로서 헬라 문화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중국 문화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가 있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라고 하는 이 어떤 기능 자체를 관계성을 하는 거예요. 관계. 여자라고 하는 어떤 개체가 있으면은 남자의 어떤 관계, 남과 여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를 받치고 있는, 남녀를 받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문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자세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신은 아련한 거예요. 그냥 이 전체의 어떤 형상, 관계, 여기에 남과 여와 자연 전체를 하나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 실체를 표현 못하는 거예요. 표현하려고 애를 안 써. 해봐야 이건 어떤 인간의 두뇌로서 접근하는 자체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아는 거고, 중국의 전체 자료라든지 중국의 기록이라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이런 개념 자체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미신이 없다. 미신이 없다. 또 다시 말하면 종교를 미신이라 하는 그 이유가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남녀, 자연,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은 형상화되어지는 것 외에는 중국에서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이런 문화의 기종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자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에서, 여러 가지 그 한자에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형상을 나타내는 한자, 형상이 없는 신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요소는요,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이거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 연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 속에서 연대를 통해서 헬라 문화로부터 접근되어 온 어떤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그게 바로 상형 문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글자로 남는단 말이에요. 다양한 글자 형태로 남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남기는, 그거는 밖에서 영향이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당나라 시대 때 경조라고 하는 그 현상이 들어오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또 그거보다 앞에 인도 저 밑에서부터 넘어오는, 인도 미얀마로 걸쳐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에 가는 기원 전후 1세기, 그 1세기에 거쳐왔던 그 소위 말하면 하나의 큰 어떤 가야국을 이루는 어떤 무리들, 그 무리들의 형성이 2세기 정도에 흘러서 대한민국에 가야국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래 형성되어지면서 나타난, 중국을 경유하면서 나타난 남방지역에서 올라오는, 중국의 남방지역에 올라오는 그 상형 문자들의 흔적들. 대표적인 것이 목부란 말이에요. 목부. 목부라 할 때 그 목부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 신이라고 하는 기자와 신자, 이 두 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또 귀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연대에 거쳐서 변화되어는 이런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이 있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은
이런 구조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문화가 접촉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 보는 거예요. 나중에 헬라 문화는 다시 한번 가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는 인도 문화는 요 구조가 그대로예요. 남녀가 요래 있는데 요건 여기 안에 바로 씁시다. 남, 여, 남녀가 있으면서 이게 청이 이래 되요 청이. 같은 청에 남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과 여가 존재가 되면서 이 청 자체가 여기에도 남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차별된 남, 차별된 여, 여기와 남과 여기 남은요 전혀 달라요. 같은 남자라도 전혀 다른 조직 하나의 사회 어떤 체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계급적인 어떤 위치, 안되면 그러면 차별된 같은 남이라도 차별된 어떤 조직 속에서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그리고 사물도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삼각형부도 사물도 환경도 환경 속에 이 남자 여자가 따로 없는 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환경, 이 전체를 사물로 보면서도 그 청을 나누어오는 인도 문화. 그리고 신에 대한 개념은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신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요 계층에서만 다루는 것이 신인 거예요. 나머지는 신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어요. 신의 자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계층에서의 자기들이 사물에서 짐승을 통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요 계층에서의 신, 요 계층의 신, 전체적인 이 전체를 다루는 신은 브라만 계통이라는, 브라만 계급이라는 이 사람들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리려면 삼각형을 가지고 환경 전체를 낳고 그 안에 남녀를 이렇게 층을 나누어서 남녀를 하는 이런 표현으로 뭐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남녀로 해서 별도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은 해야 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자료가 워낙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표현하네요. 갈로를 열고 남과 여, 사실 좀 모르니까 애매하니까. 그리고 자연 자체를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환경으로, 중국하고 좀 다르죠. 자연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 남녀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에 대한 개념은 남자에 대해서, 남자만 신에 대해서 들어가는, 요 신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신에 대한 어떤 환경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 여자는 자연 전체 속에서 동일한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게 남녀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왜 남과 여를 이렇게 구분되어지느냐? 남자의 자리가 신에 연결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자가 일단 그 부분을 제한한다 이거죠. 이런 개념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리에서 여자들이 볼 때는 인도 문화하고 좀 다른 어떤 요소에 인정을 하듯, 인도는 사회 전체에 대표지는 브라만 계통을 인정하듯이 이슬람 계통은 한 가정에 남녀의 단위에서 남자의 자리가 신하고 연결되어지는 위치가 있다라고 보고 그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직선적이에요. 남녀 관계가 직선적이라고 해요. 상하가 아니고 상하로서 그런 게 아니라 직선적이라는 것은 이 관계성 속에 어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공통을 해서 네 책임이나 내 책임이나 이걸 가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책임에 대한 그 자리를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한 사람과 관계,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세 분 같으면 아마 인간도 여러 분 나왔을겠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인간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서 남자의 자리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이 남자를 도우는 관계에서 여자가 나오면서 여자는 남자가 책임이라고 하면 여자는 관계성이다.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자연과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 우주 만물을 관계성, 남자와 우주 만물에 관계되어지는 그 중간에 하나의 관계성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어떤 책임적인 어떤 위치에 이걸 보호하는 자리에 여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남녀가 이게 어떤 종속 개념이 아니고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창조되어지는 어떤 내용에서요, 이거는 동일한 어떤 책임이,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종속이 아니에요.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오지 않는, 즉 헬라 문화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인도나 이슬람 문화, 어느 문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에서 이 독특한 내용이 하나님을 전제로 분명히 하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인간의 자리가 남자와 여자의 이 자리를 하면서 남자 혼자는 절대 안 된다, 여자 혼자서도 안 된다, 두 사람 자체가 배필의 자리, 두 사람이 서로가 도우는 자리.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책임, 여자에게는 자연에 대한 이 책임 관계를 여자로 대표해서 남자에게 연결시키는 요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여자의 자리가 있다. 요렇게 보려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나름대로 문화라 하는 형태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문화를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문화의 공통된 요소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이렇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온 인류가 현재적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문화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여러 쪽에 상대적인 문화, 어떤 비교될 수 있는 문화를 내고 자기가 소속해 있는 문화를 일단은 한번 객관적으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 인류를 지금 영향 주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냐, 여기서 우리 비교를 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그 문화의 두 개가 지배하는 문화가 있고, 현재 기존에 있는 문화가 있고, 또 그 문화 속에서도 각 나라가 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그 각 나라 문화 속에 개인의 습관이 있고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어울려서 모든 인류가 앞으로 장래에 가게 될 적에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지향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 문화에 있는 내용에 하나에 던질 수 있는 거죠. 성경 문화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갈래 안 갈래 하는 것에서 성경 문화를 제시하는 거예요. 비교로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가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 이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현재 문화적인 이런 내용을 하나의
공통된 내용을 갖고 설명할 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참고해서 나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던져지는 질문이지만은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지길 바라는 거지. 성경 문화와 차치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것에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걸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나타나지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은 이런 설명, 지금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요소, 우리가 이걸 또 우리가 참조해야 돼요. 이건 도대체 어느 문화냐 이게. 이러한 설명, 이런 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하고 그림 그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하고 이 그림 자체를 그냥 집어 던지고 할까마하고 말려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림으로 갖고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이 설명을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느냐 이런 것은 어느 문화냐 성경에서 그렇게 하냐 성경은 그렇게 하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해라고 기록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느 문화에 속하느냐 그 기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하는 이 내용도요 문화적인 요소에서 많이 비교를 해보고 어느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느냐 예배 형태라는 이런 형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문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분명히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문화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늘날 설교로 나왔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원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원하느냐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에요. 이게 설명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쭉 이야기했지만 현재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중간에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든 하나님 앞에 지금 와야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라는 과정, 설교라는 시간, 예배 시간 별도로 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결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전도 현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직접 저 삶은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통하는 내용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 돼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 의 내용은 바로 직접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안 되는 인류의 과정이 지났잖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지난 거예요. 수천 년인지 수백 년,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알지 못하는 연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거 지나다 보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 이 설명을 하는 이 과정에서 도대체 이걸 어디서 붙잡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창세기 2장까지 들어가느냐 할 때 문화적인 요소, 이 문화적인 요소를 극복을 해야 돼요.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뛰어넘어버리면 누구에게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늘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운데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멀리 벌어져 있는 이 내용에 연대가 있고 여기엔 또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결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친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다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 헬라 문화의 특징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개인이 1대1 이렇게 나눠놓고 이걸 설명하는 문화단 말이에요. 설명하는 문화. 남이 여에게 이런 일로서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 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 행으로 만들어가니까 행이 왜 행이 돼야 되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기초예요. 설명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인간으로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 분야는 이게 지 분야예요. 지 분야. 지 분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 분야에 직접적으로 헬라 문화는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게 중국 문화는 정적이란 말이에요. 정이란 말이에요. 지정. 그 다음에 인도 문화는 어분이에요. 어분. 요 어는 요 어자를 쓰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를 못하니까 영향을 모르겠어. 이슬람 문화 자체가 어떤 영향에 뭐 분명한지 하지 않는데 표가 나는 것은 이슬람 문화도 결국에는 개념이 비슷한 분야 요소에서 아마 비슷할 거라. 그것을 조금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 이래 보고 성경에서 말한 이 분야는요, 이걸 우리가 부르는 것을 신분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어신, 우리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지정어신이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 지금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속에 같이 포함되는 이슬람 문화라고 비슷하거든. 영향이 지금 가지가 비슷한데.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신분야 영향에서 우리가 지정어신으로 이렇게 인격체 면역시험 되어 있는 그 요소를 본다. 이렇게 보고 지정어신에 대한 내용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걸 막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거 연결해 봐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니까 우리 인류가 연대가 지나가죠. 연대가 그냥 이웃 동네 누가 있었다. 그래서 그래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본 게 알게 돼가지고 서로 친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웃에 있는 나라와 옆에 있는 나라가 서로 소통되어지는 이런 과정, 그래갖고 하나 일정한 어떤 문화권이 형성되어진 이런 과정은요, 연대가 들어요. 연대가 어마어마한 연대가 들어요. 이런 연대가 흘러가는 데에 지정어신하는 이런 요소를 볼 때 어디가 제일 영향이 있느냐? 벽이 있고 벽이 있는데 이웃이 있고 이웃이 있는데 알게 되어지는, 이웃을 알아가는, 나라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할 때 제일 영향 있게 되어지는 것은요, 지분야냐 정분야냐 어분야냐 신분야를 갈 때요 제일 쉬운 것이 지분야예요. 헬라 문화가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자꾸 알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 고중 속에 상대를 끌어들이고 또 내 쪽에 있는 걸 자꾸 알리고 하는 이런 요소가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정어신 중에서 지분자를 발달시키는 그 문화가 헬라 문화다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라 하는 요소는 바로 이 요소 때문에 지배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는 이제 이런 것이 아까처럼 이렇게 개인이 설명하고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고 확산되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니까 개인이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신은 신대로 떨어지지 신이 사람하고 합하는 게 아니거든.
남녀가 합하는 게 아니고 남은 남이고 여는 여예요. 남은 남대로 남을 나타내고 여는 여대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분리하고 하는 것은요, 또 헬라 문화가 발달해요. 헬라 문화가 좁은 땅덩어리 안 봐봐요. 저 서양에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 제각각 이유를 두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분리돼야 돼,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돼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주장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서로 과거에 얽혀있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유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걸 일어나갖고는 안 되니까 통합을 하자 해서 경제적인 거 갖고 지금 통합을 시킨 내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이란 말이에요. 헬라 문화가 이렇게 만년에 있더라도 그 만년에 있는 헬라 문화의 단점 하나는 수용을 못한다, 하나로 하지 못한다, 결정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분야를 보는 거예요. 정분야로 형성되어진 중국 문화를 보는 거예요. 중국에는 지금까지는 나라가 쪼개져 있고 여러 가지 왕국이 옛날에 그 왕이 통치하던 그 봉건주의 시대가 여전히 있다가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 한 5, 60년 전에 공산으로 갖고 통일시키 버렸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 유대감이라. 감정이야, 감정. 감정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구태여.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국가를 하는 이 엄청난 나라가 형성되었으니 이왕에 만들기 힘드는데 만들어졌으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한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흩어졌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나가자. 가장 간단한 감정적인 요소예요. 이 감정적인 요소는요, 공감이에요, 공감. 이해가 아니라니까. 이해시켜서,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고 어떻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상대에 일어난 내용이 내하고 똑같이 전달되면 내가 같이 느끼는 우리 인간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테러리즘 봐봐요.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내가 당하는 비슷한 입장, 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나도 눈물 흘리고 나도 눕고 나도 화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정분야라. 중국은 이게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벌써 헬라 문화와 중국 문화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눈으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표가 난다는 거예요. 인도 문화 봐봐요. 이거는 분야는 환경이거든, 환경. 언제부터 형성된지 모르지만 이 환경이 오래간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변동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통일된 것도 없고 전쟁이 일어난다 소문도 많이 없고 아저씨야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전쟁에는 이미 갈등적인 요소 속에 일어나봐야 요 위에 계층 몇 사람, 지배자들 몇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밑에서는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여기 인도 문화예요. 이슬람 문화는 인도 문화고, 왜냐하면 인도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하고 이게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도 바로의 파키스탄 바로의 그 옛날에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이슬람 문화,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인도는 굉장하게 페르시아의 영향에 의한 인도의 형성으로 항상 봐야 돼. 그런 어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밖에 연상이 안 돼요. 앞으로 아마 구분이 되더라도 인도에서 이슬람이라 하는 이 문화를 이해하는 쪽이 아마 상당히 그 근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같은 분야를 둘 수 있다는 거, 환경. 이슬람도 환경 분야에, 환경 부분에 둘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두고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인류 사이에 이렇게
어떤 관계성, 이 사람을 알아간다 할 적에 개인도 그렇지만은 이제 인류 전체 이제 우리가 확산되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제일 먼저 이게 분쟁이잖아. 분쟁, 다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결국은 다툼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해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갈라서기도 하고, 갈라서가지고 또 가면 갈라선 그곳에서 또 안에도 다툼이 있고 또 화해를 하고 또 커져가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걸 통합시키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인류사예요, 인류사. 그걸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이라는, 전쟁. 지금까지 인류사를 바라보는 인류사의 문화적인 형성이 왜 형성되었느냐 할 때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전쟁이요, 전쟁.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들이 서로가 안아가고 또 수용하고 또 전쟁이 나고 또 막 이래 또 갈등이 일하고 하나다 퍼지면서 제국이란 말이 나오고 오늘날은 나라 단위로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가별로 전쟁을 연상을 시키면서 인류사가 넘어오는 것은 분명하다. 내 개인에게도 상대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고 그것을 분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듯이 국가 간이나 어떤 나라 단위에서 큰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전쟁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인식이 되어지는 요소, 이게 모든 인류가 현재는 이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다들 전쟁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는, 전쟁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필요했었다. 사람이 죽어서 피하고 싶으나 전쟁은 필요했었다 하는 것은 문화라는 요소가 형성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요소 볼 때 전쟁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 헬라 문화를 하는 것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제국을 통일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하나에서 헬라 문화라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도 수많은 종족 간의 전쟁이, 종족이 아니라 뭐 이웃 지방까지 전쟁, 어떤 토우 세력의 있던 힘 때문에 전쟁이 하고, 오늘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쟁은 진전이 난다. 그래서 중국이 전쟁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하고 받아들인 게 국민적인 공감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청간의 청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들이 각 청에서만 나오는 그 문제로 지배자가 제한시켜놨기 때문에 전쟁 요소를 온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온 인류가 현재 전쟁을 대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적인 어떤 것, 그리고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이 요소에 전쟁으로 주어지면서도, 전쟁이면서도 이게 문화적인 벽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쟁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문화 요소를 완전히 뛰어넘는 내용이 뭐냐? 이게 돈이란 말이야, 돈. 이게 금융이란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산업이란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란 말 가지고 현재 온 인류가 전쟁적인 상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형태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의 두 사람에서 시작되어지는 갈등이 전쟁으로 나타나면서
문화가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 문화끼리의 충돌이 이제 그 벽을 뛰넘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돌 자체를 벽을 뛰넘는 거예요. 전쟁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즉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원하지 않는데 여전히 전쟁 속에 들어있는 인류 전체의 상황을 보는 거죠. 이런 지경에 인류 문화라고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내 개인의 어떤 주체성, 내 개인의 정체성과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정체성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문화권에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온 인류의 정체성,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이 영향주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내놓는다면은 흘러온 걸음 자체를 통해서 문화적인 흐름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문화의 정체를 지금 현재 단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인류는 앞으로 장래에 어떤 문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인류 전체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자고 하는 거지. 이거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한 개인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인이지만은 그 개인이 바로 인류 전체에 걸어오는 과거의 문화적인 내용과 현재적인 문화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인류 문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문화를 객관화시켜 놓는 이런 자료가 참조가 될 것이다. 어느 문화를 지향해야 되느냐, 어느 문화를 지향해야 가장 인류 전체에서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전쟁 없는 평화, 전쟁 없는 어떤 전쟁을 하지 않는, 즉 사람을 죽이지 않는, 현재가 유지되어지면서 파괴가 되어지지 않는 이 내용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굳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라 하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택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문화를 지향하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가능하다. 그 시각이 조금만 듣고 요즘 1시간, 오늘 1시간 했고 지난 시간 했고 한 몇 시간만 투자해버리면요, 인류 전체 미래에 대한 어떤 내용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오니까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반응하고 또 한 사람이 반응하면서 이게 공통적인 요소가 형성되면은 그게 결국은 인류 문화를 형성하는데 분명한 어떤 발걸음이, 어떤 그 걸음건들이 모여지는 그런 방향이 나타난다. 가능하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끌어서 야, 이 문화를 해서 나가자 이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이 현재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가 전쟁 속에서 죽어야만 되는 그 속에서 변화를, 문화란 형성을 해왔다면은 이 문화를 현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문화를 하나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안 가더라도 내 한 사람이 죽는 자리에 자기 스스로 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편할 길이 있다. 그럼 자기가 기꺼이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죽음이라면, 그러나 그 죽음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한 인생을 죽이겠다가 할지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리, 책임 있는 한 사람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책임을 지는 거단 말이에요. 책임을. 내 생명이 어차피 죽는 거예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인류 전체에 두고 속해 있는 자연과 또 옆에 있는 이웃과 여자지, 거기에는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거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아담이었다면은 인류는 지금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적으로 내가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한민국 목사가 말했으니까 언어가 지금 힘이잖아요. 소통하고 말하지만은요, 소통을 다른 사람보다 소통하라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뭐 소통 못한다고 그래 할게요. 여자기 때문에 보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보는 자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고 소통하라 하지 말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인류 전체 문화 속에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거기에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소통하라 마라. 다른 사람 담배 피우는데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피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통 안 하면 내가 소통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통되게 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비평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맞는단 말이야. 내가 바로 그 자리가 아담의 자리야. 아담이 하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하와로 볼 때는 이게 아까 성경의 내용은 이게 청천벽력이지. 남자가 자기가 맡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걸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한테 떠맡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하도나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별로 안 가는 그런 시기가 오래 지났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뱀이 자기한테 왔는데 그러다가 실제로 그 입으로 남자의 입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여자에게 떠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큰 배신이 있었겠어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소통하라 뭐 다른 사람이 뭘 해라 이러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자라도 내가 남자면 내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나가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담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람의 형태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사람의 형태인데 사람이 지향할 때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성경의 말씀을 경외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내 자신이 지금 있다. 이게 칠판에 그려놓은 문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 한 개인의 삶하고요 무관하지 않아요. 내 삶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요, 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가 살려고 애를 쓰면은 반드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안 받으면 자녀가 아니지. 언젠가 또 자녀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힘은요, 부모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바른 길을 남겨놓으면요 그 자녀는 절대로 엉뚱한 데 안 간다니까.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대한민국 언어로 이야기했으니까 대한민국 언어로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러한 요소에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락하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의 성취되어지는 일에 이런 자료가 쓰이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